이낙연 국무총리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모터보트를 타는데도 늑장 단속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유도를 오가는 무료 순환버스 운행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농식품 소비 흐름을 분석한 결과 건강에 좋고 먹기에 간편한 농식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특별법 제정 등 범정부적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새만금을 찾았습니다. 2023년에 열리는 세계 잼버리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며 잼버리 준비 계획을 듣고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뢰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발전의 전기를 또 하나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과 차질 없는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지원법, 그다음에 범정부적인 지원위원회를 총리실에서 주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이낙연 총리는 이 같은 건의에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관장하는 지원위원회 빨리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 지원 특별법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가 대통령에게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에 이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만든 사찰로 지난 2015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군산 동국사도 둘러봤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한 저수지에서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이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지만 자치단체는 여름이 다 간 뒤에서야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터보트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수지를 내달립니다. 수상레저 금지 경고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요란한 굉음을 내며 물살을 가릅니다. 저수지 한쪽에는 보트를 대는 계류장까지 제멋대로 설치했습니다.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만하고 연락하죠.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레저 활동이 불법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 내내 모터보트를 탔습니다. 매일같이 적게는 67명에서 많게는 20명씩 몰려와 굉음을 내고 함성을 지르는 통에 인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음뿐 아니라 익사 위험이 있습니다. 허가도 안 나 있고, 그래서 그걸 농어촌공사에 얘기했는데 철거 허락해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김제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석 달째 불법 레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린 건데, 일상 하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고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죠. 김제시가 뒤늦게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고통을 받을 대로 받은 상황. 늑장 행정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가 주민 생계를 위해 선유도까지 고군산 연결도로 공사 구간에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기까지 5달 남은 상황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한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문효도에서 선유도까지 8.7km에 이르는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공사 구간입니다. 올 연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선유도 주민들이 이 구간에 대해 무려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불법 영업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주민들이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중단시키자 관광객 감소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익산구토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5달이 지나면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는데 셔틀버스 운행이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구토관리청 역시 공사 막바지에 버스 운행은 공사 차질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이 안 되죠. 현장은 계속 작업해야 되는데 그 차를 지나가면 피해줘야 되고 현장의 안전도 위험하고요.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이 5달 남은 상황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민생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수도권의 한 워터파크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20대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여성 탈의실에서 몰래 나체를 찍은 뒤 인터넷에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몰카 방지법 개정안은 징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 원 이하로, 사후 동의 없는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팔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요즘 몰카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애 의원은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 급식에서도 3% 이내 GMO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학교 식탁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GMO 식품이 국공립 학교에서는 퇴출된다. 식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안정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에 크게 증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법안은 각 정당의 쟁점이 없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각 정당의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민생법안 통과가 국회의 주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농식품도 변하기 마련인데요. 지난 6년간 1,500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해 봤더니 건강에 좋다는 슈퍼곡물, 미니과채류, 컬러푸드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곡물 코너에서 노부부가 잡곡을 고릅니다. 흰쌀 대신 몸에 좋다는 파치나 귀리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잡곡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건강 때문에 물론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이 2010년부터 6년간 도시에 사는 1,480여 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했더니 귀리와 아마씨, 병아리콩 등 건강에 좋다는 이른바 슈퍼곡물의 구매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컬러푸드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녹색과 흰색, 주황색 과채류 구매는 줄어든 반면 빨강과 노랑, 보라, 검정색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깐 마늘과 깐 도라지 등 별도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 간편 식재료의 구매 금액도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과채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소비가 줄고 있지만 미니 농산물이나 잘라파는 조각 농산물은 소비가 늘었습니다.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던 이른바 못난이 과일의 구매 금액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농업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인이 충분한 이렇게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를
농산물 품종 개량과 유통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제 개막된 전북 과학축전의 휴일을 맞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과학축전 이틀째인 오늘 전북도청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찾아와 드론과 로봇, 가상현실 등 모두 150가지가 넘는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즐겼습니다. 또한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이틀째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전북 과학축전과 독서대전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유명 햄버거 판매 회사의 전주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고객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호소하자 전주시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5일 햄버거를 사 먹고 다음 날부터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어린이 7명과 성인 1명을 비롯해 매장 직원 11명의 가건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햄버거 판매 회사는 전국 매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햄버거와 같은 종류의 햄버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전라북도에는 73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에 대해 올해는 전체 예산의 41%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전액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 과정도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 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2년 동안 초래됐던 보육 대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라북도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자동차와 화학 제품이 7% 안팎의 신장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해 지난 2월 이래 5개월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는 13.7%나 됐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1%대까지 내려앉아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가 추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전주와 군산 등 8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는 대기 오염 측정소를 올해 안에 14억 원을 투입해 무주, 장소 등 나머지 6개 시군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되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미세먼지 농도 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어린이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은 한 달에 2차례씩 신청 학교를 찾아 진행됩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군산시 옛 도시문과 근대 역사박물관 주변에서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근대 이야기 속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서는 1930년대 생활상을 재현한 퍼레이드와 근대 역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뜨겁고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나들이 할 때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아침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